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39강 4. 지대 지가이론 1. 부동산 개발 유형, 부동산 개발 과정과 위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대 지가이론은 지대하고 지가의 개념부터 보면, 자, 지대 지가이론, 지대 땅을 빌리고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을 빌리고 그 땅을 쓴 용익의 대가. 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그 순간이 아니야. 기간 일정 기간. 내가 땅을 빌린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니면 1월부터 3월. 유량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 네, 유량 개념. 자, 그 용익에 대한 대가고, 지가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이 얼마냐. 지금 이 순간. 이건 저량 개념이에요. 저량 개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땅값이 높기 때문에 임대료가 세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임대료가 세기 때문에, 즉 지대가 높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대가 지가를 결정하는 거지 이 반대가 아닙니다. 자, 학문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 검증이 되고. 그러면 이 지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자, 지가는 지대가 그 땅에 대한 임대료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할인율로 나누는 거예요. 자, 할인율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할인율을 그러면 작게는 이자율. 자, 이자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자율 플러스 어떤 자기가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같이 더할 수, 위험 할증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요구 수익률 배울 때 이자율,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에다 인플레 할증률 배웠죠. 그거 세 개를 다 합할 수도 있어요. 즉, 지가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 입장에서 지가가 높을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가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주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할인율을 작게 적용해서 가격을 더 올리려고 그럴 것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인율을 좀 높게 적용을 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그러겠죠.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입장이. 예. 자, 이런 식으로 지대하고 지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고전학파, 경제적인 고전학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지대 지가 이론은 다. 고전학파에서는 어떻게 지대 이론을 정리했냐? 자, 고전학파들의 지대 이론이에요. 지대 이론. 지가 이론이라고 합니다. 지대 이론이라고 그러지. 땅을 빌리고. 먼저 이론적 배경은, 고전학파의 이론적 배경은 생산비 가치설이에요. 생산비 가치설을 기준으로 이론을 전개합니다. 즉, 지대는 생산물의 가격에 따라 결정이 된 결과라는 거예요. 생산비. 이때는 농경사회야. 지금의 산업사회하고 달라요. 농업사회에서 지대, 땅이 좋아갖고 농작물 수확물도 많고 양질의 농작물이 많이 나오면 생산한 게 높으니까 지대가 높은 거고, 양질의 농산물이 안 나오고 저질의 농산물, 양도 적어. 그러면 그 지대도 낮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옛날 이론이잖아. 고전학파 이론. 첫 번째, 차액지대설.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지문으로 가끔가다 나옵니다. 차액지대설. 누가 주장했냐? 리카르도.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이게 영국인. CARTO. R을 발음하면 리카르도가 되고, R을 발음하면 리카도가 되는 거예요. 리카도. 자, 리카도가, 주장을 했고, 차액지대설. 두 번째, 누가 주장했는지만 좀 보자고요. 입지교차지대설. 입지가 교차할 때, 지대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튀넨. 고립국 이론 발표한 튀넨이 입지교차지대설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지대설. 지대는 어떤 경제적 이론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나온다.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그 주장을 합니다. 그 유명한 칼 마르크스 또 밀, 이런 사람, 공리주의 밀. 자, 지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독점적 주의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독점지대설이라고 있어요. 독점지대설. 여러 사람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 사람은 아니고, 지대는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데서 발생을 한다. 고전학파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가 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좀 바뀌면서 한계 효용학파라고 나와요. 한계 효용학파. 학파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계 효용학파는 한계 효용 가치설을 가지고 지대론을 설명을 하고, 자, 신고전학파. 이 고전학파를 다시 물려받아서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을 신고전학파라고 그래요. 신고전학파는 마샬이 주장을 합니다. 신고전학파는. 마샬은 단기에는 시장과 수요의 힘이 지가에 영향을 주고 장기에는 생산비가 지가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도시가 점점 발전을 해 나가요. 그러면 도시 지가 이론도 나옵니다. 이런 지대 이론은 주로 농경사에서 나왔던 거고, 이제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에서의 지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도시 지가 이론이라고 그래요. 도시의 땅값 이론, 도시 지가 이론.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쭉 나오겠죠. 마샬이 입지 교차 이론을 주장을 하고, 허드는 접근성, 위치에 대한 거 배울 때 위치 접근성 우리가 그때 허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헤이그, 학자들이 있죠. 학자들. 헤이그는 마찰 비용 이론을 주장을 하고, 마찰 비용. 그 다음에 버제스, 동심원 이론, 동심원 이론을 주장하고, 호이트는 선형 이론. 도시는 선을 따라서, 이 선은 뭐냐면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제스가 도심이 있으면 이 원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주장을 했고, 호이트는 그게 아니다. 도로가 나면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더라. 도로가 있다면 이게 선형 이론이에요. 그 선이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선형 이론. 그리고 해리스하고 울만이라는 학자가 공동으로 뭘 얘기하냐. 도심은 처음에 도심 하나만 있지만 도로가 나고 그 결절점 만나는 지점에서 부도심이 형성되더라. 그래서 핵심이 여러 개야. 다 핵심 이론이에요. 핵심이 하나가 단 핵심이 아니라 많을 따짜 써서 다 핵심 이론. 예. 그리고 윌롱과 알론소의 페널티 이론, 노스의 터페카 이론, 뭐 로스의 매도인 매수인의 가격 조정,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 도시 지가 이론은 학자하고 그 주장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대 지가 이론은 끝나고 요 1번 부동산 개발 유형, 이 부동산 개발 과정과 유형은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자, 부동산 개발. 개발의 의의부터 알아야겠죠. 개발의 의의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거예요. 부동산 그러면 토지를 생각하면 돼. 토지. 건물이 있다면 이미 개발이 된 거야. 자, 토지를 생각을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발의 유형이. 건축, 개량. 예, 건축에 의한 고치는, 건축에 의해서 개발하는 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조성에 의한 개량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자, 토지를 개량해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걸 부동산 개발이라 그러는데, 그 유형이 하나는 건축 개량, 하나는 조성 개량입니다. 건축에 의한 거는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는 거야. 도로나 다리나 건물 같은 걸 짓는 거, 건조물을 짓는 거 건축 개량이라고. 조성이라는 거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거예요. 정지 작업을 한다든가, 도로공사, 배수공사, 수도, 전기, 건물을 짓기 위한 하부 구조로서의 조성. 이 중에서는 정지라는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정지 작업, 스톱 하는 그 정지가 아니라, 이 정지라는 거는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농작물을 심거나 뭘 하기 위해서 땅을 평탄하게 고르는 거. 건물을 지으는데 이런 울퉁불퉁한 땅이 있어요. 이런 구릉지가.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짓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어 뭘 할 수 있게. 그게 정지예요. 이걸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다리를 놓든 뭐 수도 배관을 놓든 그거 하고 나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건물을 지을 땐 수도배관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건물 하나 얘기고, 이거는 부동산 개발이니까 넓은 면적에 큰 주거지역이든 상관없이 큰 걸 넣을 때는 먼저 평탄하게 하고 도로를 깔고, 도로를 깔아야 여기 도로 안으로 차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안에 수도시설들을 다 하고 그와 동시에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리 기반시설을 닦아놓고 건물을 짓지, 건물 먼저 지은 다음에 수도도 안 들어와, 상수도도. 그럼 누가 입주하겠어요, 여기에? 순서가. 그건 건물을 지을 때 물론 수도관을 나중에 넣겠지. 그 안에서는 수도꼭지 넣는 건 나중에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건물, 부동산 개발의 유형이 이렇고, 자, 이 부동산 개발을 하는 주체들. 그럼 부동산 개발은 누가 하냐? 부동산 개발의 주체. 개발 주체.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개발 주체. 첫 번째 주체는 공공부문이에요. 공공부문. 부분하고 하는데 부문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럴 때는. 자, 공공 그러면 반대되는 게 나와져요. 민간. 네, 두 번째 민간. 나머지 사람 모르겠어. 기타. 네, 기타라고 보면 돼. 기타. 공공부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각종 공사. 그런 데서 하는 게 서울과도 SH, 서울개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이런 데가 공사예요. 하는 게 개발 주체가 그런 곳이 공공부문이고, 민간부는 민간 건설 기업을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토지 소유자 조합들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자, 이 기타 부분이 요즘 시험 문제 좀 나오는데, 이거는 특수법인 또는 제3섹터라고 그래요. 제3의 부문, 섹터가 부문이라는 뜻이야, 영어로. 제3의 부문. 누구와 누구? 민간 부문과 공공 부분이 합쳐진 거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할 때를 제3섹터라고 그래요. 뭐 전혀 동떨어진 어디서 온 게 아니라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합쳐진 걸 얘기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주체는 이렇게 세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개발의 그 크게 유형을 크게 일반적으로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유형이 크게 봤을 때는 신개발, 신도시 개발을 생각하면 됩니다. 신개발.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재개발이죠. 재개발. 네. 도시 재개발, 도시 신개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개발은 토지 개발 사업, 그리고 뭐 택지 개발 예정지구, 토지 형질 변경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재개발은 도심 재개발,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주택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얘기하는 재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신개발과 재개발이 있고, 자, 그럼 부동산 개발은 어떤 방식을 띠는지. 자,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방식. 부동산을 개발합니다. 자,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의 방식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이 개발 방식을 분류할 것인지. 여기서는 용지, 토지를 취득하는, 용지를 어떻게 취득하냐, 취득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한 6개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부동산 개발, 첫 번째는 단순 개발이야. 단순 개발. 단순 개발 방식. 정말 단순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힘으로 개발하는 거야. 제일 단순하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와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환지 개발. 땅을 바꾸는 거야. 땅의 소유권을 바꾸는 거예요. 이 땅과 땅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소유권과 이 땅의 소유권을 바꾸는 거야. 환지. 이거는 택지 개발을 해갖고 바꿔주는 거죠. 대규모로 할 때. 왜? 돈을 주고 사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땅 가진 소유자들을 바꿔주는 거 같고, 위치에 맞게. 자, 예를 들어서 농경지가 이렇게 있어요. 농경지. 그래서 A, B, C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개발이 된 거야. 개발이 돼 갖고 도로가 이렇게 나. 자, 그러면 B하고 C하고 A 조금씩 다 손해를 보잖아요. 가장 많이 손해본 사람은 C일 거야, 지금. 이러면 이 개발되는 이 지역은 이제 농경지가 아니라 새로운 택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세 개로 나눠서 여기는 A, 그 땅의 비례에 맞게, 이건 B, 여기 C. 원래 A의 땅이었던 곳에 A하고 B하고 C도 같고, C의 땅이었던 곳은 C하고 B가 같고, B의 땅은 A와 B가 같고, 이렇게
토지 소유권을 바꿔주는 게 환지 개발 방식입니다. 자, 환지 개발 방식. 세 번째, 매수 개발. 돈이 많아, 개발자가. 정부가 돈이 많아. 돈 주고 사버리면 되는 거야. 다 산 다음에 개발해. 아주 간단해. 돈이 없을 때는 환지야. 자, 네 번째, 혼합. 이건 간단해요. 바로 위에 2번 환지 플러스 매수. 돈 있는 걸로는 매수하고 돈 없는 부분은 환지를 하면 돼. 두 개를 하면 되고. 다섯 번째, 합동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합동개발. 합동개발 방식이야. 합동으로, 투자자가 합동으로 대상 토지를 전량 매수하는 거고. 여섯 번째, 신탁개발 방식이 있어. 신탁개발. 신탁개발.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신탁을 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6가지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 문제 용지 취득 방식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자, 아까 부동산 일반적인 유형이 신개발과 재개발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재개발의 유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의 유형은 역시 재개발의 유형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재개발의 유형을 나눌 것인가. 자, 이 재개발을 하면,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 유형, 시행하는 방법이 있어. 어떤 식으로 재개발을 시행할 것인가. 이 시행 방법에 따라서 재개발의 유형을 나누면 4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수복 재개발. 수복. 노후하고 불량한 요인만 제거하는 거예요. 수복. 고친다는 얘기야. 수복. 수리하여 복구한다. 글자 그대로 수복 재개발. 이런 것들은 바로 소극적인 거죠. 소극적인 거. 가장 소극적인 거. 자, 두 번째, 개량 재개발이 있어. 개량 재개발. 아까 수복 재개발, 이번엔 개량 재개발. 이건 도시 기능을 제고시키는 재개발이에요. 기존 시설을 확장한다든가 개선한다든가 새로운 시설을 첨가하는 거야. 고칠게. 그 양호하게 만드는 거. 고쳐서. 수복, 개량. 세 번째, 보전 재개발. 보전. 노화 불량화 진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거예요. 보전을 위해서. 이게 가장 소극적이지. 가장 소극적. 사전에 노후하거나 불량할 만한 것을 미리미리 고친다는 얘기예요. 보전한다. 수복은 이미 노후하고 불량한 걸 고쳐. 그 부분만. 자, 네 번째, 철거 재개발. 아주 잘 알아, 우리들은. 철거한 다음에 싹 철거해. 이거 다시 재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택을 대규모 단위로 개발할 때 이걸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여. 가장 이 비용이 많이 들죠. 자, 이렇게 재개발 유형은 시행하는 방법에 의해서 4가지로 나뉘는데, 보전 재개발이 가장 소극적, 수복 개발이 소극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철거 재개발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개발의 유형을 정리를 하고, 다음에 부동산 개발 과정과 유형. 자, 부동산 개발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과정. 그러면 부동산 개발의 의의와 부동산 개발의 유형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럼 부동산 개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부동산 개발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개발 과정. 맨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어떻게 개발할 건지, 용지를 어떻게 매입할지, 매입한 다음 단계는 뭘로 할지, 아이디어, 구상. 자, 아이디어 단계. 아이디어. 우리말로 하면 구상이에요. 구상.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해야지. 구상을 해. 자, 그럼 구상을 했으면 그 안을 토대로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예비적으로, 계략적인 분석을 해야지. 예비적 타당성 분석.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를 거칩니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바로 계략적인 분석이야. 계략적인 분석. 대충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은 아니고 수학적 공식과 이론을 토대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게 끝났으면 이제 개발을 해야겠지. 개발을 하는데 부지를 구입해야지. 자, 부지 구입. 부지 구입. 땅을 구입을 해야 될 거냐. 부지를 구입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타당성을 분석을 하는 거야. 어떻게 개발할지. 타당성 분석. 어떻게 개발해야
가능한, 이게 실행 가능성이 이제 진짜로 실행 가능한 거. 이거는 돈이 들어가니까 실행 가능성. 또는 디자인 단계라도 해. 이거 디자인, 정말 디자인 하는 거야. 자, 여기서 타당성 분석은 세 가지래요. 첫 번째, 법적인 하자가 있나 없나? 법을 봐야지. 자, 법적인 분석. 두 번째, 경제적 분석을 해야 돼. 법적인 분석은 큰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근데 경제적인 분석에 두 가지가 나뉘어. 하나는 시장 분석을 하고, 시장 분석, 넓은 범위라고. 두 번째,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는 거야. 이걸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래. 경제성 분석.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대상 부동산이 그 시장 아래에서 어떠한 경제성을 띠는지 분석을 합니다. 자, 딕은 물리적, 세 번째는 법, 경, 기니가 기술적 또는 물리적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석을 다 해서 타당성 분석을 한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돈. 금융 단계야, 금융.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아니면 타인 자본, 저당 자본을 얼마나 끌어와야 될지, 금융 단계. 돈을 확보한다는 얘기죠. 자, 여섯 번째. 그럼 돈을 확보했으면 건설을 해야지. 건설 단계, 건설 단계. 어떤 건물을 짓는 거지. 우리가 땅을, 부지를 확보해서 건설을 했으면 이 건설 단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택지를 조성해야 될 것이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정지 작업을 한다는 얘기야. 플러스 뭐가 필요하나? 건물을 지어야지. 건축을 해야지, 건축. 자,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마케팅을 해야죠. 분양을 하려면. 자, 마케팅 단계. 이렇게 일곱 가지로 하는데, 자, 이 마케팅 단계는 마케팅 때만 하면 된다? 아니면 처음부터 고민해야 된다? 처음부터 어떻게 팔릴 건지 고민을 해야지. 마케팅 단계는 마케팅 단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 마케팅은 이미 건설이 끝나서 분양을 하는 거, 임대를 하든가 분양을 하는 건데, 그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개발 초기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이 마케팅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건 어떤 사람, 어떤 임차자, 임대를 해준다면 그 임차에서 들어오는, 건물에 들어서 사용하겠다는 사람들, 중요한 임차자를 중요 임차자 그래. 중요 임차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 중요 임차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게 지문으로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박 임차자 그래. 정박. 한 번 임차하면 뜨질 않아.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무지하게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거길 찾아와. 대표적인 거, 은행. 은행에 한번 어떤 건물에 들어서면, 은행은 자기 돈으로 건물 안 사요. 임차해서 쓰는데, 한 번 은행이 그 건물에 들어가면 여간에선 이사 안 가. 이사하는 게 비용도 들지만 한 번 위치를 잡으면 그게 그 자체로 은행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무슨 은행이 있더라. 왜 또 안 뜨지?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한 5층을 지었어. 1층에 정박 임차자로서 들어가면 여간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거야. 정박이라고 그래. 그걸 바로 중요 임차자라고 그러고, 은행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은행 같은 게 한번 아니면 병원도 돼. 큰 병원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주면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마케팅이 잘 되는 거죠. 네, 건물이 마케팅이 잘 되는 거예요. 정박 임차자를 중요 임차자, 은행 또는 대형 마트 같은 거, 백화점 같은 거, 그런 게 들어와 주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개발하는 과정, 전반적인 과정. 그리고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암기하기 힘든 사람은 비, 부, 타, 그, 건, 마,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 구, 비, 부, 타, 그것만. 자기 표현들을 앞줄만 일단 따서 순서가 이렇더라 라는 것만 알아도 80%는 먹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 개발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익이 늘 나면 좋죠. 임대도 잘 되고 분양도 잘 되고 그러면 이윤이 남으니까 좋은데, 이게 늘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게 바로 위험이에요. 위험. 자, 부동산 개발에 따른 그 위험, 이거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야지. 위험이 높을수록. 자, 어떤 위험이 있냐? 첫 번째, 법적인 위험이 있어. 법적인 위험. 내가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법에서 허용을 안 해. 지역지구제에 걸린다든가 토지이용 규제에 걸린다든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예비적 타당성을 구상할 때 알아봐야죠. 이 지역이 내가 원하는 상가를 지을 수 있나 없나, 내가 원하는 공장을 지을 수 있나 없나, 법적인 걸 알아봐야죠. 자, 법적인 위험이 있고, 두 번째 시장 위험.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 이건 어떻게 그 미래의 불확실한 시장에서 수요, 공급, 뭐 금리, 인플레 이런 것들 있잖아요. 피할 수 없다. 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세 번째 비용. 비용 위험이야, 비용. 비용 위험은 특히 물론 시장 위험의 한 부분이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빼요. 이걸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도 해. 인플레이션. 자, 비용. 건물을 짓는 도중에 자재비가 올라가 버린 거야. 그걸 누가 부담할 것인가? 자, 부담의 문제. 위험 부담. 민법에도 위험 부담 누가 부담하냐? 부담의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도 역시 이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자, 이 비용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있어. 자, 이 보완책이 뭐냐? 최대 가격, 최대 가격 보증계약이. 지금 10억에 건축을 하기로 했어. 건설비를 10억 주기로 했는데 인플레이 하는 거 보상해 주겠다. 최대 20억까지는 내가 보상해 주마. 그러면 인플레가 안 되면 10억을 주면 되고, 인플레가 되면 건축비가 올라갔으니까 건축주에게 돈 더 주십시오. 건설에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에요. 자, 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의 단점은 뭐냐면 20억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 20억은 30억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20억까지 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이 단점은 일단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최대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지. 가격을 30억쯤으로 올리려고 그러지. 제일 위험을 회피해야 되니까. 그럼 뭐가 올라간다? 이 단점이 뭐냐면 최대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분양가가 올라가. 분양가가 올라가. 또 그 최대 가격으로 비용이 상승하면 부실공세의 우려가 있는 거야. 그 이상으로 건축비를 내라고 말을 못하니까 분양가가 올라가거나 또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요. 요게 단점이야, 단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실공사의 우려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경기 변동이 되지 않는 이상 여간에선 발생하지 않아. 합리적인 인플레이율하고 합리적인 그 물가 상승률 계산하면 이게 건축 기간이 뭐 1년이면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5%다. 그러면 이 5%에 맞게 플러스 알파 해서 최대 가격을 보증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경기가 심하게 변동할 때는 요것이 이런 식으로 부실공사라든가 분양가격이 인상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 이렇고, 요건 부동산 개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전체적인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고, 이거는 아주 부분적으로 부동산 건축의 위험. 자, 건축하는 때도 위험이 나타나요. 이 건축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나? 건축의 위험. 첫 번째, 금리 위험이에요. 금리. 은행 금리가 인상하면 지분 수입이 감소를 해. 은행 이자로 많이 나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자, 금리 인상. 이 위험이 있고. 두 번째, 환율. 환율이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 환율이요. 자, 세 번째, 인플레. 인플레이션이 되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을 하니까. 자, 네 번째, 외부 불경제. 내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근 지역에 내가 원하지 않는 혐오시설이 들어와. 소각장 같은 거. 그러면 내 건물 가격이 다운이 되는 거야. 자, 건축 위험해, 이것도. 다섯 번째, 지역의 주력산업이 불황이 왔을 때, 그 지역의 주력산업,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 부평 지역에 대우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산업이 몰락이 온 거야. 휘청거려. 그러면 주변의 상인들 역시 장사가 안 돼. 그러면 내가 그 지역에 건축을 하는데 그 지역의 주력산업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내가 지은 건축 건물도 분양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업자가 증가하지. 여섯 번째,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수익성의 위험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자가 갑자기 준다든가 공급이 확 는다든가 이러면 건축에 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용이 더 많이 들든가 수익이 떨어지든가 그 위험을 건축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39강 4 지대지가 이론 고전학파부터 도시지가 이론까지 배웠고, 부동산 개발 유형을 통해서 부동산 개발이 어떤 식으로 그 용지 취득 방식에 의한 거, 그리고 부동산 재개발 유형에 대한 걸 알아봤고, 부동산 과정 뭐 아비부터 그것만 뭐 그런 과정을 쭉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의 위험,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웠는데, 자, 오늘 배운 걸 토대로 해서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힘내서 공부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